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안전 강화책이란 걸 보니까요. 자전거 타고 그냥 자전거를 음주 한 채로 자전거 타면 벌금 20만 원 부과 전에 없던 조항이 생겼습니다. 구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명조끼 안전용입니다. 안전용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싯배를 타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자전거의 안전을 강화하자 필요한 얘기죠. 안전 강화책. 또 자전거가 위험하게 슉슉 지나가는 거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술 마시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럴 텐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음주운전을 다 측정하겠다는 거냐? 한 번씩 자동차 그 주택가 혹은 대로변에 음주운전 단속하시 그렇게 할 거냐?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또 하나의 규제는 아니냐? 이 안전 강화책과 규제 사이에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부는 안전 강화, 이게 전부 다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을 강화한다지만은 적절한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규제라는 게 저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환경, 위생, 건축, 안전, 소방. 그런데 또 그게 들어가면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당시엔 필요했다 해도 그걸 그냥 가지고 계속 가면서 몇 년까지 그대로 강화하고 리뷰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검토해보지 않고 반성해보지 않고 그냥 가니까 그걸로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을 위한 법규로 굳어지기도 하고요. 음주운전도, 예를 들어 음주 자전거 운전도 그런 문제로 지금은 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그냥 굳어지 가지고 강화되고 하면은 또 파생적으로 온갖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행정이란 게 때로는 나름대로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다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면, 아니면 돌아서서 보면, 다른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상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종합예술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정치가 더한 영역이죠. 제대로 되자면, 원래가 되자면 정치야말로 어떤 정의와 실효성, 어떤 효율성, 그러면서 도덕성까지 함께 추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영역이 될 텐데, 우리 정치는 그 완전히 반대의 반대, 그 못난 것만 찾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나흘째 그것은 테러 방지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식으로 고쳐야지, 그 법을 그 자체를 막아가지고 나흘 때 떠들고 거기서 그냥 그 반대 주장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강기정 씨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응원가가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구호를 외치고 SNS 내용을 소개한다니까 그게 뭐를 위한 그건지 정말 그렇다고 야당이 반대대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 안전처에 테러 방지를 맡기게 하자면은, 그럼 안전이란데 어떤 데입니까? 예전에 소방 담당하고 해양경찰 담당하는데 소방 요원들이 과연 테러를 방지하고 그거를 SNS 이런 데 효율적인 감청을 해내가지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소방대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을 불 끄는데 도사고,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 그런데 구하는데 도사고, 무슨 벌집 뜯어내는데 도사지, 테러 막는데 소방요원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걸로 하고 참 그거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우리 페이스북 친구 우리 배진영 기자가 그렇게 써놨대요. 이거는 뭐 의사라고 해서 장의사까지 전부 다 같은 의사로 보는 거냐, 뭐 그런 비약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규제와 정치의 행정으로 봐서 정치의 영역을 한번 보게 됩니다. 고유의 정치의 영역과 현실로 나타나는 정치가 그렇게 다르다. 국내에서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정치란 데가, 국회란 데가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안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들 한다 안 한다 그게 유예되고 이래도 뭐 누구 하나 우리 한국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데도 없는 겁니다. 대북 제재안은 나왔지만 우리가 거기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목소리를 내는지, 누가 내는지, 과연 할 수는 있는지 정말 답답한 거죠. 자, 아무튼 대북 제재안부터 뉴스 보시겠습니다. 1면입니다. 대북 제재안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일단 나왔네요. 2월 27일자 토요일자 일면 톱입니다. 김정은이 자초한 초강력 봉쇄, 크게 세 가지를 제목을 뽑았네요.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한다. 두 번째, 광물 거래는 금지된다. 북한에서 광물 거래라 하면은 뭐 수출입에 석탄을 포함할 경우 60%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과 누굽니까? 김정은이 동생인가? 그 친구까지도 거기는 또 뭐 좀 뺐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어. 지금
뭐 조금 결함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그동안 신문 기사로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 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면에 이렇게 썼고요. 2면, 3면, 6면 쭉 썼습니다. 1면 보고 2, 3, 4면 볼게요. 그동안 계속 카지노 이야기가 논의가 됐던 외국인, 국내 내국인이 가는 카지노 아닙니다. 내국인 아직 못 가고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 영종도 카지노 한 곳 더 짓는다 이런 제목이었네요. 어쨌든 영종도에 확정이 됐고요. 두 군데입니다. 이 빨갛게 표시된 데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2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모히건 플러스 KCC 연합 컨소시엄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단시티, 리포트 앤 시저스 그렇게 했네요. 요 아래도 하나 더 있군요. 제1국제업무지구에 이렇게 해서 지금 새 사업자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영종도에 됐는데 요 참고로 요게 신설입니다. 빨간 거. 요 두 개는 지금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영종도 카지노가 3개 들어서는데 요 두 개는 기존에 계획이 있었던 데고요. 여기 인천공항 옆에 제2업무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요 빨간색, 요 선홍빛 요게 새로 한 곳 더 짓는 겁니다. 이것도 오면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쭉 줄어드니까 사교육 시장이 18% 위축됐다고 합니다. 6년간입니다. 그 잘 나간다는 뭐 대치동 사교육 학원도 많이 줄었고요. 뭐 메가스터디 같은 데 타격이 있고 대형 학원도 타격을 입었다. 학생이 줄어들고 사교육 시장은 이렇게 즉각 말하자면 대응을 해야 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공교육은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어도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무상급식비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줄어든 만큼 결과라도 더 좋게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다음 달에 있는 그 키 리졸버, 한국과 미국의 같이 하는 키 리졸버 독수리 연습이에요.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리고 B2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많이 출동한다고 이미 예고는 돼 있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번 분석한 기사입니다. 모두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가 총 출동해서 참수 훈련을 한다. 참수 훈련하는 게 유사시에 북한의 지도부,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달 7일, 3월 7일 사상 최대의 작전이 벌어지는 걸 기사로 한번 썼네요. 시티그룹이 세계 경제가 원래 1% 성장할 것 같다. 이건 뭐 굉장히 낮은 숫자죠. 기존에 2.4% 성장하려 봤는데요. 선진국이 그걸 1.65로 줄이고 그래서 원래 중국, 부진 이런 것도 등등해서 세계 경제 1% 성장할 것 같다. 거의 정체 상태네요. 자, 이면 대북 제재. 북한의 수출 핵심인 광물 거래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수출액의 대략 40% 정도 차지한다고 여기는 기사에는 그렇게 소개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무연탄 포함한 광물을 60%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한 40% 제한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돈줄 말리기 시동됐다고 하는데 이 제목은 초강력 대북 제재라고 했네요. 북한에 기항했던, 즉 북한에 한번 들어갔던 선박은 우리 국내에는 입항 금지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정부 추가 독자 제재 만들었고요. 뭐 아무튼 이런 광물 수출 금지할 때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한 4.3% 포인트 줄고 북한을 요즘 말하자면 변화시킨다는 장마당 한 1000개 정도 있다죠. 장마당 민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항공유 공급 금지하면 북한 공군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 제재안을 중국이 정말 이행하고 실행할 것이냐, 과연 실행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미국 한반도 사드 배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태평양 사령관 반드시 배치는 아니다. 그동안 꼭 배치한다고 한미 간에 합의가 되고 했는데 아마 중국과 미국이 중국과 제재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사드를 좀 유보하는 방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길래 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3면 북한의 무역, 금융, 군수, 전방위 봉쇄, 핵포기 이끌어내겠다 하는 건데요. 의심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검색이 의무화가 됐고요. 개인 17명, 단체 12곳 블랙리스트가 추가됐다. 다만 김정은과 김여정이는 안 들어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중국이 이 제재안 합의해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북한 주민 생계를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의 생계 위협 받고 안 받고 어떻게 구해 갈 겁니까? 말이야, 맞죠? 이 말이. 북한 주민들도 주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제재에서 구별할 것인가? 제가 볼 땐 못한다.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압박받을 때 북한 정권이 아이고야 하고 변하는 거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오바마와 왕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가장 가혹한 처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어서 아쉽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 단체도 제재하는. 예컨대 북한과 거래한 중국 혹은 북한과 거래한 파키스탄, 북한과 거래한 이란의 기업과 개인 단체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어서 아쉽다. 이런 의견이 나서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가혹한 처방이고 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어서 아쉬운 점도 사실입니다. 사하면 쪼그라드는 사교육 시장 아까 그랬죠. 6년간 18% 사교육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밀려난 학원들 지금 전반적으로 학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대치구 등의 대형 학원들도 학생 감소에 직격탄이 소규모 학원을 대고 권리금도 사라지고요. 중계동 학원 30% 문 닫았다. 어렵다는 얘기죠. 수강생 절반으로 줄어든 입시 재수학원 학생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대학 나와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대학 교육도 부실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예체능 배우느라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하고요. 사교육비 자체는 안 없어집니다. 칸트 선생도 개인 부잣집에 그 잘 나가는 가문에 가정교사 했잖아요. 젊을 때. 어떤 경제적 여유층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그건 어느 시대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공교육이 다 메꿀 수도 없고요. 다 미친 듯이 안 되는 사람까지 다 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200년 전에 칸트 선생도 한 가정교사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없애는 게 꼭 맞지도 않고요. 자, 오면 한국 우리 영종도에 세 번째 복합 리조트 들어선다. 영종도 복합 리조트 벨트. 그래서 요크, 중국엔 요크 유치로 연 5조 원 경제 효과를 내겠다 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미국의 MTGA 그룹과 KCC에 참여하는 인스파이어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공항 주변에서 좀 돈을 쓰고 갈는지 모르겠네요. 카지노가 이 복합 리조트 흥행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인천공항 내에 파라다이스 그룹과 일본 시가시미 그룹이 공동 투자에 조성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요것도 카지노 얘기입니다. 카지노가 많이 들어서네요. 요번에서는 세 번째는 K5, K푸드 등 융합 한국적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인터뷰가 인스파이어 대표고요. 어쨌든 기존의 두 곳 외에 영종도에 한 곳 더 카지노가 생긴다. 세 곳이 된다. 정치면 톡. 야당 의원들 테러 방지법 반대하다며 4일째 무제한 토론. 노래 부르고요. 강기정 님을 위한 행진곡. 김경협 의원은 SNS 댓글 읽고 강기정 김경협 잘한다. 이런 게 필리버스터냐? 여론의 비판에 출구 찾는 더민주당 했네요. 그래서 정의화 중재안을 수용한다 했습니다. 참 웃기는 이 현장입니다. 역사에. 북한 인권법 외통위 통과 11년 만에 법 입법되나 이거 돼야죠. 정치 후원금 19대 최저 정치 불신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팔면 불황에 지갑 닫은 가게 실질 소비가 감소했다.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 중에 꼴찌다. 제조업 대비 40%. 국민연금 월 100만 이상 받는 사람 10만 명에 육박한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국민연금 통계공사. 이제는 조금 지나면 점점 이제 기간이 됐으니까 이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납입 기간도 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사진 거사네요. 제주도 21세기에 청해진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 강정마을이 이렇게 멋있는 대학 캠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제면입니다. G20 재무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기 진입을 경고를 했고요. 돈 풀기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정책, 구조조정 병행해야 시장한 말씀 한경사설에서 늘 썼던 겁니다. 돈 풀어서 경제 못 살린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G20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IMF 총재 라가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완다그룹의 영토 확장 본격화 나섰다고 하네요. 할리우드 영화사 인수회에서 프랑스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한다. 파리의 복합시티에 수십억 불 투자 중국 완다그룹의 부동산 재벌이죠. 애플의 반격, 애플과 FBI 지금 싸움에서 그동안 애플이 수세적으로 안 된다 하더니 잠금장치 해제하라는 그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또 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 FBI의 손을 들어줘서 법원이 잠금 해제 명령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애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스타벅스가 비싼 음료 마시는 고객 우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바꿔놓은 일본 금융산업 이거 재밌더라고요. 예대 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러니까 지방은행 간의 합종연행 이런 게 활발하더라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살 길을 바꿨고 이렇게 저금리가 금융 생태계까지 그렇게 바꾸고 있네요. 예, 이런 기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봄 소식이 오는지 막 그 날씨보다도 또 시위가 돼 있죠. 15,000명이 뭐 주말에 도심을 점거할 거라고 합니다. 또 정말 시끄럽게 만드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북한은 저렇게 청와대 공격도 위협하고요. 대북 제재안이 하고 이렇고 있는데 정말 15,000명씩 모여가지고 또 무슨 해방구를 만들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참 저는 이리저리 걱정입니다. 교통 혼잡 예고하는데 교통 혼잡 문제가 아니고요. 제4차 민중 총궐기 집회라가 서울도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시위대가 정말 어쨌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지키면서 법규 내에서 시위가 있어야 되고요. 불법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경찰은 엄정하게 법 집행해야 됩니다. 법 집행을 안 하면요, 법을 우습게 알면은 사회적 약자 순서대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법 집행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막말로 부자들이 손해 보고 강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 집행이 안 되면요, 저 좌판 벌이고 있는 사람, 시장 통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깡패들이 달려가서 마구 행패를 부리고요. 밤길에 연약한 노약자, 여성, 아가씨들이 위험해지고 우리 사회의 약자 순서대로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법치가 완벽하게 되면 그 약자들이 어떤 경우의 약자들이라도 억울함이 없어지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외치는 거죠. 정말 이번 주말이 또 법치주의에 한번 법치의 시금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